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은요,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일단 유형 11번 6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번 보니까 A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일과 학생들의 점수가 X라 그러면 정규분포하는데 평균이 67,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한대요. 그럼 얘네들 점수가 이런 종 모양으로 이렇게 67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생겼다는 소리야. 그세요? 그런데 65점 이하인 학생들이 보충 수업을 한다. 여기 65점 이하인 얘네들이 보충 수업을 한대요. 그랬을 때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얘네들이 얼마인지 확률을 구하려니까 이 정규분포에서 X값이 65 이하인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표준화를 해주는 거야. 이걸로. 그러면 P. 얘는 표준화하면 Z가 되는 거고요. 65에서 평균 67을 빼고 양변을 이걸 4로 나눠주면 얘가 P. Z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고 4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되는 거지. 얘는요, 표준 정규분포로 가면 여기가 0인데 여기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이 확률을 구하려면 이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 요게 0부터 0.5까지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표에서 읽어오니까 거기 얼마라고 돼 있어? 0.19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넓이도 0.19고 반쪽은 0.5니까 얘는 0.31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확률은요 0.31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은 0.31이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1번도 어느 공항에서 처리되는 각 화물의 무게는 평균이 18, X는 화물의 무게인데요. 화물의 무게가 정규분포한데요. 평균이 18, 표준편차가 2가 돼요. 그래서 얘 역시 화물의 무게가 18을 중심으로요. 대칭 그래프를 한다. 그랬을 때 한 개를 택할 때 14에서 20 이하의 확률 P X가 14에서 20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14는 한 요쯤 있고 20은 한 요쯤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역시 표준화를 하자. 18 빼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Z 18 빼고 2로 나눠주면 N. 그래서 요걸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요. 이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표에서 요걸 읽어주면 자, 인성아 0부터 1까지 확률이 얼마래? 0.3414. 그리고 요 넓이는요 0부터 2까지 나올 확률하고 똑같잖아. 그치?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거기 2인 걸 읽어주면 준우의 얼마야? 0.477. 뭐? 0.472? 477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둘이 합하니까 5, 8, 1, 8. 그래서 0.8185라고 표준화해서 그냥 표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상 빼고는 한 문제 더 있네.
자, 605번은요. 도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605번. 605번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의 몸무게 X가 정규 분포 65의 7의 제곱을 따른다. 65의 7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몸무게가 54.5 이상, 그 다음에 68.5 이하인 학생이 몇 명인지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가 1400명이라고 그랬잖아. 거기다가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을 곱해주면 몇 명인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역시 65를 빼 54.5에서 65를 빼면 마이너스 11.5 나누기 7 Z는 68.5에서 65를 빼 그럼 3.5 나누기 7 그럼 얘는 P Z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5에서 얘는 0.5 마이너스 1.5에서 0.5까지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요 얘가 0이고 0.5 마이너스 1.5 이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표에서 0.5까지는 얼마야? 민규야 얼마니? 0.19 서영아 0부터 1.5까지는? 그래서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0.62가 되겠네요. 그래서 1400명 중에 62% 100분의 62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약분하면은요 얘가 14 곱하기 62가 답이 되겠죠? 예, 그건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606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06번. 자, 606번에 보니까 어느 대학교 1학년 신입생 300명의 한 달 용돈이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용돈이 정규 분포 40의 5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을 때 용돈이 얼마? 30만 원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전체 300명에 대해서 30만 원 이하의 확률을 구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300명 중에 몇 명인지가 나오겠지? 그럼 이거 표준화해줘야지. 표준화하면 Z가 될 거고 40 빼고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요 인원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세요? 예. 저 인원은요 여기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똑같으니까 요 넓이 구하면 얼마야? 0부터 2까지가 거기 0.48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얘도 똑같이 0.48일 거고 요쪽이 0.5인데 요게 0.48이면 얘는 0.0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달하면 100분의 2를 곱해주면 6명이 3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지 여기 문제는. 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최저 점수 구하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61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4번. 거기 614번은 선생님이 어저께 잠깐 얘기했던 거잖아 지난 시간에. 표준화라는 거. 평균과 분산이 다른 집단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 표준화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 614번. 자, 6원인의 반 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각각의 평균 표준 편차 6원이 성적이 다음 표와 같다.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 6번이가 85점, 92점, 88점을 받았어. 근데 이것만 보고 어느 과목을 더 제일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우리. 평균과 표준 편차를 봐야 돼요. 국어 평균 점수가요 70점, 수학은 72점, 그리고 영어가 74점, 그리고 표준 편차가 15점, 18점, 16점이에요. 그럼 어느 과목을 더 잘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걸 표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85에서 70을 빼고 15로 나눠줘. 1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92에서 70을 빼주고 18로 나눠주면 18분의 20, 9분의 10이 될 거고요. 얘는 88에서 74를 빼주고 16으로 나눠주고 얘는 얼마야? 16분의 6인가? 얼마야? 16분의 14. 그러면 8분의 7이 되겠구나. 그지? 그러면 1보다 큰 이게 제일 잘한 거지.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제일 못한 거네요. 점수는 얘가 제일 낮지만. 그래서 얘를요. 성적이 좋은 과목부터. 그러면 수학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이 국어. 그 다음이 영어. 예.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표준화한 걸 가지고 누가 더 잘했는지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세 확률 변수 x, y, z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를 때 PQR의 배수 관계를 구하라. 뭐야? 자, 615번 문제. W 얘는 정규 분포 60의 AZ. 그 다음에 X 정규 분포 62의 BZ. Y는 정규 분포 64의 C제곱을 따르는데 P는 W가 66보다 크거나 같으면 Q는 P X가 56보다 작거나 같으면 R은 P Y가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걸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치요? 예. 이 중에 누가 제일 큰지를 보래요. 그럼 후딱 표준화해야지 뭐 P 얘는 Z가 이거 표준화하려면 60으로 나눠주고 A로 나눠주니까 A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60이 빼주고 B로 나눠주니까 Z는 이거 크거나 같다고? Z는 62를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6 나누기 B가 돼서 이게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역시 Z가 64 빼고 4 C로 나눠주면 C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A, B, C의 대수가 나와 있지? A, B, C는 A보다 B가 더 크고 C가 더 크대요. 그럼 이걸 6으로 이거의 역수인 A분의 1과 B분의 1과 C분의 1은 이런 관계겠지? 뒤집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 그리고 이거에 6을 곱하면 이렇게 되세요. A분의 6이 가장 멀리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여기 Z인데요. 자, 얘네 둘은 양수잖아. 그래서 A분의 6, C분의 6, B분의 6이 있으면 요쯤이 A분의 6이 가장 멀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분의 6이 요쯤인 거고
C분의 6은 제일 작은 거다, 그세요? 그런데 물론 B분의 6은요, 같은 거리로 여기 가서 마이너스 B분의 6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P는 A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 요 넓이가 P가 되겠다, 그세요? 그 다음에 R은 C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 요만큼보다 크거나 같다가 요게 R. 그세요?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B분의 6보다 작거나 같다. 요 넓이가 Q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넓이가 가장 적은 P가 되겠다, 그치? P가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Q고요. 가장 넓이가 넓은 거 요만큼에 해당하는 R이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크기 비는요 PQR의 순서로 커지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표준화해서 그림으로 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세 유형 일단 풀어주십시오. X0 구하기라는 건데 여기는 최저점수라고 나와 있어요. X0 구하기. 나는 이렇게 부르는데 최저점수 구하기. 자, 요 X0를 최저점수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얘는 지금 여기서 정규분포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뭐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는데 여기 점수가 얼마야? 뭐 여기 70이야. 그럼 얘가 얼마니? 이게 몇 프로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이 나왔잖아. 그세요? 근데 거꾸로요. 요걸 가르쳐주고 요게 0.2야. 요 점수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걸 X0 구하기, 최저 점수 구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는요, 상위 20% 안에 드는 학생들한테요, 방탄소년단 티켓을 쏘기로 했어. 괜찮나? 근데 BTS 별로 안 좋아하지, 남자애들. 얘는 좋아하니? 민규야, 너는 뭐 좋아해? 어디 좋아해? 세븐틴? 그러면 어딘데? 불핑 아니야? 불핑 너 혹시? 불핑? 말지 못해. 귀찮으니까 아무거나 대답하고 말해야지. 사연아, 너는 없어? 걸그룹도 보이그룹도 없어? 이문세? 선생님 아들은 쿨을 좋아해. 쿨 알아? 니네 쿨? 쿨 모르지? 너 알아? 옛날 그 혼성 트리오 있어요. 카연아, 넌 누구 좋아해? 너도 안 좋아해? 채원이는? 없어? 얘네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없어. 좋아하는 게 좀 있고 그래야지. 하긴 뭐 나도 특별히 뭐 좋아하는 없긴 하다. 그래. 자, 아무튼 BTS는 다 아니까. 그래서 상위 20% 안에 드는 애들한테, 야, 우리 방학 동안 그 썸머한 성적 20% 안에 드는 애들한테 BTS 티켓을 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점을 맞아야지 이걸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몇 점 이상인 애들이 받겠니? 라고 이렇게 확률을 가르쳐주고 점수를 구하라는 거야. 여태까지는 야, 점수가 몇 점이야? 몸무게가 얼마야? 이거 몸무게 넘는 애가 몇 명이니? 몸무게를 가르쳐주고 구하는 몇 %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꾸로 이렇게 확률을 주고요. 이 확률을 주고 이 확률을 만족하는 최저 점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구할 때요, 유의할 게 뭐냐면, 자, 여기가 0점이다라고 식을 세우면 불편해, 구하기가. 늘 평균으로부터
최저 점수까지 얘가 얼마인지를 식으로 세우는 게 편해요. 최저 점수 구하기 문제가 나오면 얘를요 P X가 평균에서 X0까지가 얼마다 라고 식을 이렇게 세워줘야 훨씬 편합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그 상위 20% 0.2 안에 들어간 애들한테 BTS 티켓을 쏜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이 X0를 찾으려면 P, X가 평균부터 X0 사이가 0.3이 되는, 야 반쪽은 0.5니까 여기가 0.2, 여기가 0.3이 되겠지, 그죠? 요렇게 식을 세우고 푸는 게 훨씬 풀기가 좋아요. 알았죠? 예. 야 이게 최저 점수 구하기 문제구나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식을 세워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일단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609번. 저거 두 문제 풀기 끊어가지 뭐 할 것도 없는데. 609번에 보니까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했대. 그럼 6,000명 중에 900명만 붙는 거 아니야. 6,000명 중에 900명만 붙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60분의 9 다시 3으로 약분하면 20분의 3이지. 그지? 또 3으로 약분했다고. 이걸 다시 위아래 5를 곱하면요 100분의 15가 돼요. 그래서 6,000명 중에 900명은요 15% 안에 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5% 안에 들어가야지 합격을 하는 거야. 뭘 물어보겠어? 합격 최저 점수를 물어보겠지. 거기 보니까 이 응시자의 점수 X는 정규 분포 310에 50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 그랬을 때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애들 점수가 310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데요. 상위 0.15에 들어갈 수 있는 요 X0. X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15%인 X0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식 세우지 말라고. 어디서 식 세우라고? 여기. 야, 여기가 0.1이면 여기 얼마가 돼? 0.35가 되겠지. 그치? 이걸로 식을 세워야 쉽게 풀 수 있다고요. 자, 어떻게? P. X가 평균 310에서 저 X0까지일 때 확률이 0.35가 되는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거나 이쪽이 15인 X0를 찾으나 똑같잖아. 그죠? 자, 이걸로 다 표준화를 해주면은요 310 빼주면 얘는 0이 되고요. 뭐 얘는 Z가 될 거고요. X0에서 310을 빼고요. 그 다음에 50으로 나눠준 게 얘가 0.35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표에 봐봐요. 야, 거기가 0.35가 되는 Z값이 1.04라고 돼 있잖아. 그죠? 0.35가 되려면 얘가 1.04라고 돼 있잖아. 얘가 1.04가 돼야 0.35라고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50분의 X0 310은 1.0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풀어주면 X0 310은 여기다 50을 곱하면 10.4 곱하기 5 하니까 52가 되네. 그래서 X0는 362점. 362점을 맞아야지 합격 최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식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우시는 게 편해요. 자, 610번 하나 더 보죠. 610번. 610번도 비슷한 류의 문제죠. 어느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 검사 결과 지능 지수가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25인 정규 분포를 따랐대. 지능 지수는요, 정규 분포 100에 5의 제곱, 분산이 25라고 줬어.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준 편차를 온 거야. 그때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이 최저 지능 지수.
자, 지금 얘네들의 지능 지수가 여기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상위 0.1이 되려면 가장 지수가 낮을 때 지능 지수가 얼마나 돼야 상위 10% 안에 들게 되는가? 그럼 여기다 식을 세우라고. 얘가 0.1이고 얘가 0.4라고요? 그래서 얘는 P 지능 지수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x0보다 작거나 같은 게 0.42 x0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얘를 표준화해야지. 뭘로 표준화해? 얘로다가 100 빼고 5로 나눠주고 100 빼고 5로 나눠주고 100 빼고 5로 나눠주기 0.4가 되는 요 값을 찾아봐. 거기 표해보면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1.3이라고 돼 있잖아. 얘가 5분의 x0 빼기 100이 1.3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냐? 1.3? 그러면 x0 빼기 100은 6.5. 그래서 x0는 106.5. 106.5는 상위 10% 안에 든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것도 내용이 달라요. 예, 풀어보도록 하시오. 예. 자, 그 다음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울 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근데 참 그런 게 이항분포는 이산, 얘는 연속. 이항분포는요 이산 확률 변수고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거든. 이항분포는 1, 2, 3, 4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고요. 정규분포는 어떤 범위 안에 모든 실수값이 나올 수 있는 분포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사실 이항분포는요 확률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냐면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을 뭐 한 10번 하는 게 아니라 막 700번, 1000번 이렇게 하기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720번을 던져. 1의 눈이 120에서 130번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x는 이항분포 720번 중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이런 이항분포를 하거든. 그럴 때 얘가 120번 나올 확률은 720번 중에 120번 나온다. 6분의 1이 120번이고 6분의 5는 600번 나온다 하는 게 120번 나올 확률이야. 130번 나올 확률. 121번. 720시 121. 6분의 1에 121제곱, 6분의 5에 599제곱. 요런 거를 11개를 구해야 되지. 130번 나오는 거니까. 720시 130. 6분의 1이 130번. 6분의 5는 얼마니? 590번.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구하기도 끔찍하지? 720씩 120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이걸. 그리고 6분의 1을 120번 곱하고 6분의 5를 600번을 곱해갖고요. 얘네 셋을 곱하려면 이건 전자계산기가 있어도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 그런데 방금 이거 구한 거를요 그림으로. 자, 주사위를 720번 던지면 1의 눈의 횟수가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구해갖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지금 이게 120번 나오는 거예요. 121번, 122, 123, 124, 125, 130번까지. 요 빨간 막대기를 11개를 합치면 되는데, 근데 이걸 하나하나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얘를요, 어떤 정규 분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하고 이것들의 합이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가 힘든데 이걸 정규 분포로 이렇게 바꿔서 구하면 오차가 분명히 발생은 하지만 무시해도 될 만큼의 오차니까요. 이렇게 바꿔서 구하는 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합니다. 예. 그걸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이항분포 np를 따라 그러면 평균 m은 n 곱하기 p고 분산 시그마 제곱 n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구하려는 확률을요, 이 정규분포로 확률을 구해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얘를요, 자 평균을 구해보면 720 곱하기 6분의 1에서 120이 되고요. 분산 같은 경우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하면 얘가 10의 제곱 100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러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 120에 10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구하라는 게 x가 120에서 130 나올 확률이잖아. 그치? 그거를 표준화에 이걸로 12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0 Z 12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1이 되지. 그래서 이 넓이가 0.3413이 되는데, 이 넓이가 0.3413이 되는데 이게 이 짝대기를 11개를 합친 거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바꿔서 구하는 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지?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는 없지. 그냥 통계학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서 구하자 하는 거야 우리.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17번 봅니다. 617번. 자, 뭐 617번에 보면 x가 이항분포 192의 4분의 3을 따른다. 그럴 때 p x가 13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야 똑같은 짓을 192번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4분의 3이야. 그럼 135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 135, 136, 137, 138에서 192까지 다 넣어야 되거든. 그럼 그걸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평균을 구해봐요. m은 얼마야? 192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얼마니? 48. 아유, 4로 약분하면 48. 48 곱하기 3 하면 144. 하나 되겠네. 그리고 분산은 그 192 곱하기 4분의 3에 다시 4분의 1을 곱하니까 36이 되네. 그치? 그래서 얘를요, 정규분포 144에 6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확률을요, 얘로 표준화해 주는 거지. 그래서 표준화하면 135에서 144 빼고 6으로 나눠주니까 얼마야? P, Z가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5구나.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겠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5인데 이 넓이를 구하려니까 이 넓이는 0.5니까 요거 구해서 0.5 더하면 되겠지? 그럼 거기 플러스 1.5까지 확률을 구해보면 0.433이라고 써있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다 0.5를 더한 0.933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를 바꿔 구하는 거야. 예. 그 다음 문제 618번. 자, 618번도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180의 p를 따르고 분산이 25일 때 x가 14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얘는 약간의 옵션이 하나 더 들어있네. x가 정규 분포 아니 이항 분포 180의 p를 따르는데 그럼 얘는 평균은 180 곱하기 p고 분산은 180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인데 거기 분산이 25라고 줬잖아. 그지?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이 부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는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면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는 이걸 18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180분의 25는 5로 약분하면 5, 36 36분의 5가 되는구나. 그지? 그럼 적당히 p를 6분의 1, 6분의 5라고 하면 p를 6분의 1이라고 하면 36분의 5가 나오는 거지? p는 6분의 1이거나 6분의 5가 돼. 자, 지금 이걸 이렇게 안 풀면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직관적으로 푼다 그래요. 이렇게. 야, 분모가 36이니까 이게 66 아닐까? 그래서 6분의 1하고 p에다 6분의 1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고요. 6분의 5를 집어넣어도 이게 나와. 그래서 p는 6분의 1 아니면 6분의 5인데 거기 보면 p가 2분의 1부터 1 사이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p가 6분의 5가 되는 거다. 그래서 p에다 6분의 5를 집어넣으면 얘는 150이고요. 얘는 25가 돼서 얘는 x가 정규 분포 150에 5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예? 그런 다음에 p, x가 14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서 그럼 얘는 p, z가 이것 빼고 이걸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0, 마이너스 1. 요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0부터 1까지를 요걸 읽어보면 얼마나 돼 있어? 0.3414. 그럼 얘도 0.3413이니까 0.5에서 이걸 빼주면 얘는 0.1587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0.1587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는 넘겨보면은요. 예. 넘기기 전에 619번 잠깐 보여줄게요. 619. 자, 619번은 P, X는 X가 100CX 5분의 1의 X 5분의 4의 100-X 이항분포를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로 줄 수도 있다 그랬지? 얘는요 X가 이항분포 인성아 몇에 몇을 따르나 소리야? 그렇지 100번하고 5분의 1 100,5분의 1을 따른다는 소리다. 예. 그런 다음에 구하라는 것도 앞에 하고 똑같이 구해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요걸 보고 이렇게 이항분포라고
읽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뒤로 넘겨서 이제 621번 621번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일행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얘는 이항분포를요 이렇게 얘는 식으로 줬고 얘도 식으로 줬고 얘는 확률 질량함수로 줬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 621번은요 상황으로 준 겁니다. 자, x는 이항분포하겠지 720번 하고요 일행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요거일 때 여러분한테 p x가 100에서 131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지? 그럼 똑같이 평균 구하면 72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20. 분산을 구하면 720 곱하기 6분의 1에다 다시 6분의 5를 곱하니까 100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고? x를 정규분포 120에 10의 제곱을 바꿔주고 이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p z가 120 빼고 이거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얘는 0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거기 표에서 읽어주면 0.3413. 요거는 표에서 읽어주면 얼마라고 돼 있어? 2.0 0.4772. 둘이 더하면 맨 끝자리는 5고 그 앞은 8이고 1이고 그 다음에 8 0.8185라고 해주면 되겠다. 예. 자 622번 자 622번 보니까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92번 할 때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온대요. 그러면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192번 중에 4분의 1이잖아. 한 번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둘 다 뒷면이 나온 사건은 나올 확률은 그런데 그게 57의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px가 57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혜야 5부터 구해. 평균은 얼마? 10으로 불러봐. 192 곱하기 4분의 1. 그럼 얼마지? 48. 48. 자, 분산은 19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요거 48 집어넣으면 36. 그래서 x는 정규분포 48에 6의 제곱이라고 바꿔서 이걸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요. 한유 영어 좀 이따 보고요. 요거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일단 625번 얘는 오늘 봤던 거 x0 구하기인데요. x0 구하기인데 그거를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x0 구하기. 자,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의 임의로 답한다. 그럼 맞추는 개수 x는 어떻게 돼? 이항분포 100문제고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죠. 오지선다형인데 그냥 찍는 거잖아, 그죠? 오지선답을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아무 근거 없이 찍어서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출 확률이 0.01이래요. 자, P X가 A 이상의 확률이 0.01이다.
A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상위 0.01 안에 들어가기 위한 개수 A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애들한테 대회를 시킨 거야. 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어서 맞춰보는 거야.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맞춘 애들 상위 1%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문제를 찍어서 맞춰야 될까? 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얘를 이항문포로 해결하기엔 너무 힘들지. 100개나 되니까. 그래서 얘를 정규문포로 바꾸죠. 그래서 평균을 구합니다. 100 곱하기 5분의 1. 분산을 구합니다.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그래서 얘는 20이 되고 얘는 4의 제곱 16이 되는 거예요. x는 정규분포 20의 4의 제곱인데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20을 기준으로. 그렇지? 그랬을 때 여기 A개일 때 여기 확률이 0.01이 되려면 요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예. 그래서 상위 0.01, 1%에 들어가게 되는 A개를 구하라는 거니까 식을 여기서 세우지 말고 선생님 여기서 세우라 그랬지? 여기가 0.49가 되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맞추는 개수 X가 20개부터 A개까지 확률이 0.49가 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를 표준화해야지. 이걸로 표준화해줘야지. Z 0 A 빼기 20 나누기 4 얘가 0.49. 물론 이게 0.49가 되는 요 값이 거기 표에 나와 있죠. 0.49일 때 얼마라고 돼 있어? 2.5라고 돼 있잖아. 거기 표에 2.5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4분의 A-20이 2.5 양변에 4를 곱하면 A-20은 10이 되니까 A는 30개. 30개 이상 이렇게 찍어 맞추는 사람은요 상위 0.01, 1% 안에 들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A는 30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세 개 중에서 한 개의 비율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어떤 투수가 한 시즌에 던진 1458개의 공 중에서 스트라이크 개수로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해요. 똑같아. 예, 0.01이 0.1587로 바뀌고요. a가 k로 바뀌었을 뿐이야. 자, 626번. 자, 얘는 전부 몇 번 던진다 그랬어? 1458번. 근데 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확률이 3분의 1인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P. 스트라이크를 K개 이상 던질 확률이 0.1587이다. 그때 K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역시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자. 그러면 평균은 1458 곱하기 3분의 1. 그럼 얼마야? 500개에서 42개를 빼면 14개니까 486. 그럼 분산은 그 1458에 3분의 1을 곱한 데다 다시 3분의 2를 곱해야 되니까 얘를 3으로 나눠서 2배 해주면 3으로 나누면 얼마야? 162. 2배 하면 161을 2배 하니까 324. 324가 되겠다. 324가 몇의 배수냐? 25의 제곱은 625, 20의 제곱은 400, 19의 제곱 아니고 18의 제곱은 18의 제곱쯤 되나? 324는? 아, 네, 18 제곱 맞아요. 오, 그게 나와? 암산이 돼? 네.
불용한 식이거든요. 18의 제곱이랍니다. 예. 자, 그래서 x는 정규분포 486에 18의 제곱을 따르는 거. 그렇지? 그래서 얘는 스트라이크 개수를요 평균 486개 정도에 던지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 상이 여기가 0.1587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 K 값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식 세우지 말라 그랬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0.3413이 되게. 그치? 그래서 식을 P X가 486부터 K까지가 0.3413이 되게. 그럼 이거 표준화해주면 P, Z, 빵, K, 빼기, 평균 486 나누기 표준편차 18 이게 0.3413 표 볼 필요도 없지. 3414를 땐 1이잖아. 그치? 표 확인해봐요. 1이라고 돼 있지. 그치? 얘가 1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K 빼기 486은 18 K는 얼마? 504라는 K는 504.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후딱 풀어보시고요. 5분 뒤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 유형이 13개, 14개 있는 13개를 마지막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어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모집단과 표본. 우리가 어떤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될 때 대상이 되는 것들을 모두 조사하는 거를요 모집단을 전수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런데 모집단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나라 고1 학생들이 얼마나 키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 평균값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고1 학생들 전체 키를 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평균을 낸 거 그걸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걸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1 학생들을 전부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고1 애들이 한 40만도 될 거야. 40만 명을 전부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1000명 정도만 랜덤하게 뽑아갖고요. 1000명만 조사하는 걸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 근데 이 모집단에 1명, 2명 전체 인원을 n으로 나눠준 거를요 n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모평균이 제일 중요한 거야.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어. 모평균이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x1에서 m을 빼고 제곱하고 이걸 평차 제곱이라고 하죠. x2에서도 m을 빼서 제곱하고 띵띵띵띵 xn에서도 m을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모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집단이 흩어진 걸 나타내는 값이야 모분산은. 근데 이 중에서 1000명만 표본 1000명만 뽑아서 얘네들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걸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000명 키를 다 더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눠준 거를요 우리는 x
바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표본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x1에서 x바를 빼서 제곱하면 편차 제곱이 되지? 또 하나 x2에서 x바를 빼서 제곱하고 1000개 전부 다 x1000에서 x바를 빼서 제곱하고 나누기 얘는 999를 한답니다. 평균을 구하려면 1000으로 구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999로 나눠서요. S제곱 이걸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평균, 모분산,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나중에 이용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모평균은 뭐 어려울 거 없잖아. 모집단 애들 다 더해갖고 N으로 나눠서 평균 구하는 거. 표본 평균도 별로 어려울 게 없지. 표본 뽑은 애들을 다 더해서 그걸 나눠준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야. 모분산도 모집단에 흩어진 정도 분산을 구한 거야. 근데 일단 표본 분산은 왜 999로 나눠줄까? 얘는요, 이 표본 분산을 구하는 이유가 표본이 흩어진 정도를 보기 위해서 구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 표본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요, 요 모분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단원에서 저 뒤에 가면 다음 시간에 모분산을 써야 되는데 모분산이 없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모분산 대신에 이 표본 분산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표본 분산은요, 모분산하고 비슷한 게 목표야. 표본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목표가 아니야. 모집단의 분산과 비슷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이걸 n으로 안 나누고요. n-1 개수보다 하나 적게 나눠주니까요. 더 모분산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통계학자들이 구해보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 적은 걸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알았지? 모평균, 모분산,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일단 표본 분산을 이 개수보다 하나 작은 거로 나누는 이유는 쟤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거의 비슷한 값이 돼요. 그러면 모분산하고 표본 분산이.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얘가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확률 변수라는 거, 확률값이 대응된 변수지. 주사위를 굴려서 받는 내용도 확률 변수였잖아. 확률 변수는요, 시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와.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이 다 나오잖아. 그래서요, 그것처럼 이 X바라는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이 표본 평균은요, 구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갑돌이가 구했더니 나왔어. 갑순이가 구했더니 나왔어. 인성이가 구했더니 나왔고요. 준우가 구했더니 나왔는데 그 값이 다 다르게 나와요. 왜? 모집단의 평균하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값을 얻기 위해서 얘를 구하는 건데요.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40만 명에서 1000명을 뽑았는데 그 1000명이 늘 똑같이 뽑힐 일이 없잖아. 그래서 조금 무게가 다른 애들이 뽑힌다라는 거지. 이 X바라는 값이 확률 변수예요. 그럼 우리 앞에 확률 변수는 뭘 구했어? 확률 변수 나올 때마다 기대값과 분산을 구했죠. 야, 확률 변수는 내 용돈에 주사위 던지고 기대값과 분산을 구했잖아. 확률 변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원에서요,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딱 여기까지야.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직접 구하지 않아요. 간접으로 구해요. 간접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면 x바의 기대값 또는 평균은 x의 평균하고 똑같은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걸 구하라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걸 구하는 거야. x바의 기대값을 안 구하고 그냥 x의 기대값을 구하면 똑같아지는 성질이 있다고요. 그리고 vx바를 구하라 그러면 vx 나누기 n을 x바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요 x의 분산을 구해서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 n은요 표본의 개수가 돼.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라고요. 예,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예, 일단은 오늘 이렇게 구하는 것만 기억을 해놓도록 하죠. 지금부터 풀 문제는 여러분한테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는 게 나와. 직접적으로 구한다, 간접적으로 구한다, 간접적으로 구한다. 절대로 직접적으로 구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뜻인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0번. x가 정규분포 10의 2의 제곱을 따르는데 그러면 x의 기대값은 10이고 x의 분산은 2의 제곱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지요? 근데 거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랬지. n이 2인 표본을 추출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두 개 뽑아서 2로 나눠준 x바라는 표본 평균을 구한 거야. 그런데 그거에 뭘 구하래? 예, 2 x바 vx바를 구하라는 문제야. 2x바 vx바는요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는 2x랑 똑같아. 얘는 vx를 표본의 개수 2로 나눠준 것과 똑같아. 이렇게 구해야 돼. 그래서 2x바는 얼마? 2x바는 2x하고 똑같으니까 10이에요. vx바는 2분의 vx가 4니까 vx바는 2가 되는 거다. 물론 문제에서는 여러분한테 2x바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앞쪽에서 봤잖아. vx바 더하기 2x바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vx바가 2고요. 2x바가 10이니까 102라고 구해줘야 되는 거야. 오늘은 일단 영문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구하라니까 그냥 구하도록 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자, 671번. 671번 보니까 모평균이 36이래. 그럼 2x는 36. 모분산이 1에 vx는 2. 크기가 18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2x바 vx바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x바의 평균과 분산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2x랑 똑같고 얘는 n분의 vx랑 똑같다니까 이렇게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2x는 얼마였어? 36. vx는 2인데 걔를 n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 표준 편차는 늘 분산의 양의 제곱. 여기다 놓쳐 씌워야 돼. 3분의 1이 되겠다. 그리고 문제에서요. 2x바 곱하기 시그마 x바를 구하는 36 곱하기 3분의 1에서 10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674번으로 넘어가요. (674번) 오늘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구해. 오늘 일단 다음 시간 수업까지 들어봐야
아, 그래서 저렇게 대충 구하는구나. 그럼 감이 좀 와. 근데 오늘 그냥 공식으로 그냥 구합니다. 예. 자, 674번 보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의 평균과 분수하는 구하시. 야, 이 문제도 이 x바, vx바를 구하는 거잖아. 직접 구한다, 간접 구한다. 간접으로 구한다고 2x바를 구하라고 2x를 구하라는 소리야. vx바를 구하라고 vx를 구하라는 소리야. 단, 표본이 몇 개라고 했어? 4개라고 했지. 그래서 2x, vx를 구해서 4로 나눠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표가 나와 있잖아요. x의 확률 분포표가. 야, x의 확률 분포표가 1, 2, 3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뭐 A라고 해놨는데 이거 그냥 4분의 2가 되겠네. 그치? 표 있으니까 2x 어떻게 구해? 곱해서 다 구해요. 에이, 뭘 그냥 2네. 야, 똑같고 확률이 대칭이고 간격이 똑같으면 가운데 값이 2x가 된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2x제곱 x제곱 1, 4, 9랑 곱하면 4분의 1, 8, 9가 돼서 얼마니? 4분의 18, 2분의 9가 돼서 그럼 분산 vx 2분의 9 빼기 2의 제곱 2분의 1이 됩니다. 어?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2x반은 2x랑 똑같은 2다. vx반은 지금 구한 vx를 4로 나눠준 8분의 1이다. 2x, vx를 구해서 x바에 이거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해주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75번. 675번 보니까 px는 x가 16분의 x, x는 1357. 뭐야, 표를 그냥 주지. 확률분포표 얼른 만들어 보자. 자, x가 1, 3, 5, 7 확률이 16분의 1, 16분의 3, 16분의 5, 16분의 7에 확률 변수 x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해서 시그마 12x바를 구하래. n이 9인 표본을 추출해서요. 시그마 12x바를 구하는 거지. 그지? 우리 얘는 12 곱하기 시그마 x바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구하면 되겠다. 그지?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 여기서 2x를 일단 구해. 야, 얘는 16분의 1, 9, 25, 49. 얼마니? 50에 34, 84, 16분의 84. 16분의 84가 얼마야? 4를 약분하면 4분의 21. 자, 일단 이 x제곱을 구해야 돼. x제곱은 1, 9, 25, 49. 그럼 얘는 16분의 요렇게 곱하면 1, 요렇게 곱하면 27, 125. 얘는 얼마야? 7, 4, 28, 63이니까 343. 그래서 얘는 16분의 얼마가 됩니까? 아, 계산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370, 470, 496. 이게 4로 약분이 일단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120, 4, 30, 1인가?
그치? 그래서 그럼 분산 vx 30일 마이너스 어우씨 이거 4분의 21 맞니? 맞아요. 50일 76이었네 그지들아 그지? 아닌데 50에 34 80 4 맞지? 4로 약분하면 아 귀찮네 이거 4분의 21에 제곱해야 되나? 할 수 없지 16분의 441 그럼 얘는 16분의 31 곱하기 16하면 6 6, 3, 18 31 496 496 마이너스 442 그럼 얘는 16분의 55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x는 vx를 이렇게 구했으면은요 지금 표본의 개수가 9개라고 그랬으니까 vx 반은 이 vx 16분의 55를 표본의 개수 9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얼마야? 9 곱하기 16분의 55인 거야 그럼 얘는 얼마야?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3 곱하기 4분의 루트 55가 돼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루트 55가 되겠습니다. 더 풀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풀어야겠다. 유형 2개까지만. 그래서 다음 테스트는 유형 9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거 유형 1, 2번은 잘 이해는 안 가겠지만 공식 외워서 일단 풀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